안녕하세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캘리그라피를 쓰는 캘리그라퍼 으뜸캘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두 글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세 글자 영상은 충분히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글자에서 드리는 팁만 따라오신다면, 그리고 그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은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세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강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강의는 모두 다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무언가 조금 내가 이미 공부 중이시고 내가 이미 아시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얻으실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하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학원을 가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조금 떼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 강의를 직접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은 세 글자를 할 때는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은 갱지를 갖고 왔는데요. 갱지 한 화면에 다 한번 담아보려고 갖고 왔어요. 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글자에 표현하는 강조는 1개에서 2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붙여서 표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게 이쁜 글씨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태극기를 한번 예시로 들을게요. 그냥 정자체로 일단은 써볼게요. 최대한. 자, 이렇게 3개의 글씨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글씨를 우리는 이제 포인트를 줘서 글자에 표현하는 강조를 줘서 캘리그라피처럼 바꿀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표현할 때는 뒤에 표현하거나 앞에 표현해 주세요. 하나만 표현할 때는, 혹은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2개를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앞과 뒤를 표현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붙여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 붙여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태극기라는 이 글자에 봤을 때 태극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강조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태극을 한번 크게 제가 강조를 해볼게요. 살짝 잉크가 안 나오니까 조금 잉크가 있는 걸로 해볼까요? 자, 태극. 그리고 기는 그냥 평범하게. 자, 이렇게 되면 이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바로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진다는 게, 글자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제가 조금 자제해서 쓴 거지만, 앞에 태극이 강조되고 뒤에 마지막 글자인 기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평범해지면서 앞에 태극만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태극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 자체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강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혹은 뒤에, 중간에 이렇게만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씩. 자, 앞에만 강조해볼게요. 태만 강조해봅시다. 태. 조금 얇겠지만 기. 자, 앞에만 강조한 거예요. 자, 중간만 강조해볼까요?
태극기. 자, 중간만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뒤에만 강조해 볼게요. 태극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강조 방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 중간, 가운데로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두 가지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와 뒤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개 다 강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태극기를 쓴다면 극은 똑같겠죠. 그냥 극기 이렇게 강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의 팁이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을 텐데요. 만약에 강조하는 방향이 같다면 되도록 강조하지 말라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세 개의 글자, 세 글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는 애자의 이 세로 방향이 되게 강조하기 편한 글씨예요. 그래서 앞에와 뒤가 똑같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강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앞에와 뒤가 길어지게 되면 너무 글씨가 늘어져 버리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태권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태권도를 앞과 뒤를 해볼게요. 자, 태는 똑같아요. 자, 도 할 때 우리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도 할 때 이렇게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로선이 아닌 무슨 선이 있죠? 가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에 세로선이 아닌 가로선을 강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도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 글자에서 글자를 표현할 때 포인트를 줄 때 가장 이상적인 형상은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의 포인트가 다른 상황을 줄 수 있을 때나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글자를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선생님 그러면 가로가 아니라 뭔가 모양을 바꿀 수는 없나요? 혹은 배치를 별도로 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권도가 아니라 도서관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관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에만 강조를 주고 배치는 세로가 아닌 약간 곡선 형태의 배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때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글씨를 써보신 다음에 구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지 지금 연습할 때 막 세로도 써보고 가로도 써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정직한 형태, 이 형태를 많이 연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요즘 여름이니까 에어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컨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침을 길게 옆으로 빼면 되겠죠.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빼주시면 좋고요. 자, 선풍기도 한번 해볼까요? 선풍기. 근데 선풍기는 앞에 선자가 받침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올 수 없네요? 그러면 선풍기 해서 이 앞에 이 부분을 세게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 선생님 다른 표현 없나요? 라고 하면 아예 앞에와 뒤가 애매하다. 난 두 개를 주고 싶은데 애매한다. 그러면 가운데를 주죠. 선풍기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주셔도 돼요.
아, 선생님, 저 풍 어려워요. 저 그냥 뒤에만 줄게요. 라고 하면, 선, 풍, 희.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겠죠. 뒤에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쓰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글자를 표현하는 강조는 1개에서 2개만, 그리고 붙여서 표현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드린 팁인데,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거나 세로로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배치를 따로 하는 글씨는 지금은 연습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같은 방향의 강조는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4글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요. 그 4글자에 대한 팁을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으뜸 캘리그라피였습니다. 안녕.